안녕하세요. 옐로우 케이크의 김혜진 교수입니다. 빌 게이츠가 물 대신 나트륨으로 식히는 원자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름은 나트리움. 왜 굳이 나트륨일까요? 자, 오늘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자본이 좋아하는 원전 모델 이 나트리움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원자력 주식은 엑셀 에너지, 케미코, 그리고 센트러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부분의 원전은 경수로, 즉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죠. 물은 익숙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죠. 물은 끓는 온도가 100도씨쯤이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를 쓰려면 엄청난 고압으로 눌러줘야 합니다. 이러면 설비가 두꺼워지고 복잡해지죠. 결국 효율을 더 높이거나 산업용으로 고온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나트륨 고속 냉각로, 줄여서 SFR이라고 합니다. 나트륨은 물 대신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합니다. 나트륨은 끓는 점이 훨씬 높아서 대기압에서도 충분히 열을 빼낼 수가 있죠. 즉 저압이지만 고온 운전이 가능해서 구조는 단순하고 효율은 높습니다. 이 고온은 단순히 전기 효율 문제만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산업용 열 활용으로도 이어집니다. 물론 대가도 있습니다. 나트륨은 물이나 공기와 만나면 격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설계부터 완벽한 격리와 감시 체계가 필수입니다. 한마디로 효율은 높지만 다루기 까다로운 새로운 타입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나트륨의 진짜 차별점은 원자로와 열 저장 시스템을 합쳐놨다는 겁니다. 먼저 원자로는 꾸준히 열을 만듭니다. 대략 345메가와트 정도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용융염 탱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왜 저장을 할까요? 전기는 시간대마다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이 한창인 낮에는 전기가 넘쳐서 싸지고 저녁 피크 시간대는 비싸집니다. 나트륨은 낮 동안에 열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기가 비싸질 때 꺼내서 최대 출력 500메가와트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필요한 순간에 출력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 일종의 피크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상태로 수시간 동안, 공식적으로는 5시간 정도 피크 전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나트륨은 재생에너지와 경쟁하는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빈틈을 메꿔주는 보완형 원전이라는 거죠. 낮에는 태양광을 그대로 살려두고 저녁에는 저장해둔 열로 출력을 올려서 시장의 피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걸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품은 원전이라고 극찬한 것입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저압 고온이라는 얘기는 들으면은 기술자들만 흥분할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이 돈과 산업의 문제입니다. 먼저 효율입니다. 더 뜨거운 열원일수록 터빈이 돌아가는 효율이 좋아집니다. 같은 연료로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가 있고 같은 전기를 더 적은 연료로 생산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산업용 활용입니다. 화학, 정유, 제철, 수소 생산 같은 산업에서는 고원열이 곧 경쟁력입니다. 지금까지 원전은 전기만 파는 시설이었지만은 나트륨은 이런 산업용 열까지 공급할 수 있는 복합 에너지 플랜트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기에 머물지 않고 열과 전기를 함께 팔 수 있는 모델로 확장되는 셈이죠. 물론 나트륨의 반응성이라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설계에는 항상 3단계를 전제로 합니다. 격리, 감지, 차단. 이 3가지가 철저히 작동을 해야 고온의 이익을 안전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실험 무대는 미국 와이오밍주의 작은 도시 캐머러입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새로운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낡은 산업의 자리를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모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직 원자로 본체를 세우기 전에 이 기초공사와 도로, 전력 설비와 같은 비원자력 구역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훈련센터를 세워서 향후 발전소에서 일할 기술 인력도 직접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물론 규제 절차와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행정과 건설 일정이 서로 맞물리도록 설계가 된 거죠. 규제 부분에서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건설 허가와 안전 심사가 핵심 단계입니다. 새로운 원자로 설계이기 때문에 문서 보완이나 추가 검토가 계속 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어떤 점이 보완되고 어떤 점이 승인되었는지를 공개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형 원전을 신뢰하게 만드는 핵심이거든요. 우리 옐로우 케이크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문제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바로 연료, 그것도 하레우입니다. 나트리움은 기존 원전 연료보다 조금 더 진한 저농도 고농축 우라늄, 즉 하레우를 씁니다. 농축도가 기존보다 높아서 연료 효율이 좋고 고온 운전이 가능한 우라늄이죠. 문제는 이걸 지금 서방권에서는 거의 생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하레우를 주로 공급하던 것은 러시아였어요. 하지만 지정학적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러시아 말고 누가 언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우라늄을 캐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채굴, 정년, 농축, 연료 제조, 그 다음에 현장 인도까지 이 모든 단계를 연결해야만 비로소 이 상업용 공급망이 완성이 됩니다. 이 전체 체인을 키워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하나 이 하레우는 농축도가 높다 보니까 이 핵 확산이나 안보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술 개발만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예요. 공급망 투자와 규제 체계 강화가 동시에 가야 한다. 기술만 있다고 원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정책, 그리고 안보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움직여야지 나트리움이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나트리움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저압으로 운전을 해서 구조적 부담을 낮추면서도 고온 열원을 확보해서 효율과 산업열 활용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여기에 열 저장 시스템을 결합함으로써 전략시장의 피크 가격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구조죠. 즉 기술 설계가 곧 수익 모델로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존재합니다. 나트리움은 반응 특성상 안전과 운영 체계가 복잡하며 핵심 연료인 이 하레우 공급망이 아직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신형 설계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허가와 검증도 만만치 않죠. 물론 고온가스로나 소형 경수로 같은 다른 대안들도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트리움이 돋보이는 이유는 저압, 고온, 그리고 저장 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공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합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전력시장 구조에 맞춘 현금 창출 스토리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죠. 왜 빌 게이츠는 이 원자로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걸었을까? 그는 단순히 좋은 기술이라서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시장 구조를 기술 안에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나트리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압 구조로서 안전성을 높이면서 고온열을 만들어서 효율을 올립니다. 여기에 열 저장 탱크를 붙여두면은 전기가 남을 때 열 저장해 두었다가 가격이 비쌀 때 다시 꺼내서 전력 생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즉 전력 시장의 가격 스파이크를 돈 버는 타이밍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트리움의 핵심입니다. 저압, 고온, 그리고 열 제장 이 세 가지가 만나면서 자본이 좋아하는 원전 모델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 게이츠가 좋아하는 원전 나트리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트리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